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교통사고 소송하면 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교통사고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이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험회사랑 합의를 진행하다가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보험사가 산정하는 이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법원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유리하니까 소송으로 진행하면 안 되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물론 소송을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누구나 소송을 하겠죠. 왜 손해보면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험회사랑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통사고가 100건이 났다고 했을 때 100건 중에 한 건도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송하면 망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애 등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특히 이 중에 장애 부분이 나중에 손해배상 금액에서 보시면 항목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애 평가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됐을 때는요, 법원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 신체 감정은 누가 하느냐? 법원에서 지정하는 의사, 법원 신체 감정인이 하게 되는데, 이 신체 감정인인 의사는 추후에 본인이 평가한 내용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매우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명백한 영구장애, 사지의 절단이라든지 신체, 장기의 결손, 그리고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으로 인한 신경마비,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로 무릎 동요가 생긴 경우,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척추의 골절로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그리고 화상 등으로 얼굴에 영구히 흉터가 남은 경우,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히 영구장애가 평가될 수 있는 사건들은 법원 신체 감정에서도 영구장애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시장애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법원 신체 감정 결과 나오는 한시장애가 처음에 보험사랑 합의 진행할 때 실무상 인정할 수 있었던 장애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사와 합의 단계에서 3년 한시장애를 인정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법원 신체 감정 결과 장애가 1년 한시장애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무려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원 신체 감정 결과에서 회신이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보험회사가 주려던 합의금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을 안 하니 못한, 오히려 소송을 한 게 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영구장애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단순 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소송을 하는 게 당연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골절 중에서도 이렇게 관절 쪽이 다치지 않은 골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원 신체 감정에서 장애가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망합니다. 소송을 하지 말고 보험사랑 합의 차원에서 인접 관절의 일부 한시장애라도 인정을 받아서 금액적으로라도 산정을 좀 높게 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한 사람도 안 다친 사람도 MRI를 찍어보면 누구나 팽윤, 돌출 정도가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퇴행성 병변이 많다. 그래서 법원 신체 감정 시에 장애가 없음으로 평가가 되고 상해 기여도조차 없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처음에 디스크 진단으로 MRI도 찍고 이런 치료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보험회사가 지불한, 병원에 지불한 나의 치료비를 이 상해 기여도가 없다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는요, 다시 보험회사에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들어간 소송 비용, 내가 낸 돈뿐만 아니라 상대방 보험회사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되는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연구장애가 평가될 수 있는 사건 이외에는 소송을 안 하시는 게 답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반대로 반드시 소송 가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사고TV 채널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